조계종 포교원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심 순례 코스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포교원장 범혜스님과 포교사단이 허응당 보호의 길에서 무건행선을 펼쳤습니다. 무소의 가르침을 전한 법정스님 원적 12주기를 맞아 서울 길상사에서 추모법석이 마련됐습니다. 불교 문화의 저변을 넓혀온 국내 최대 스노보드 대회 달마 오픈 챔피언십이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펼쳐졌습니다. 조계종이 지원하는 불교 시민사회 단체 사업으로 보리수아레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등 6개 단체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조계종립 대구 능인고가 최신 시설에 씨름부 연습장 등을 갖춘 지혜관을 준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의 정신을 잇는 걷기 명상순례가 불교계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순례 코스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봉은사와 미타사, 조계사를 잇는 허응당 보호의 길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범혜스님과 수도권 전법 포교사들이 무건 행선을 펼치며 전통 문화와 수행 정신을 돌아봤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이른 봄 햇살을 머금은 오색 연등 아래 정갈한 갈색 단복의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혜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순례 확산 운동, 전법원 순례의 첫 번째 주자 조계종 포교사단.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포교가 어려워져 움츠러든 지난날을 뒤로 한 채 우렁찬 구호와 함께 서울 강남권 불교의 상징 봉은사 일주문을 나섭니다. 우리는 포교사, 한국 불교, 지킴이, 포교는 수행, 수행은 포교. 봉은사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성동구 옥수동 미타사로 이어지는 허응당 보호의 길 위로 포교 원력을 더하기 위한 발걸음이 겹쳐지고 포교사들은 무건으로 서울 빌딩 숲을 가로지르며 행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포교 활동하면은 군부대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 이런 실내가 주로 위주가 돼 있는데 이게 서울 시내 들어와서 똑같이 같은 법복을 입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보람이고 또 행복입니다. 허응당 보호의 길은 봉은사에서 미타사, 동국대, 청계천을 거쳐 조기사까지 12km 길이의 도심 속 순례 코스입니다. 조선 중기 봉은사 주지를 지낸 허응당 보호스님은 승유 억불 사회에서 문정왕후와 함께 불교 중흥에 절치부심하다 조정과 유림의 범난으로 순교했습니다. 숨겨진 보호스님의 역사를 되살리는 허응당 보호의 길은 순례를 대중 명상 수행으로 견인하기 위한 포교원의 순례길 개발 사업 중 최신 코스. 포교원은 지난해 화엄사와 천은사의 경내, 주변 암자, 둘레길을 연결한 지혜의 숲길을 개발했는데 앞으로 전국 48개 코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포교사단이 지역단별로 앞장서 이들 순례길을 찾아 걸으며 행선이 대중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발한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실제 신행을 보다 강화하고 이 신행 속에서 우리는 도심지 포교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걷기 순례를 13개 지역단에 각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조계종 포교원의 전법원 순례는 상월선언 천막결사로 비롯된 재작년 511km 자비순례, 작년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관통하는 종단의 신행문화 혁신운동으로 대중의 삶 속에서 작은 연꽃들을 피워낼지 주목됩니다. 내가 불자임을 자각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뚜벅뚜벅 가듯이 많은 이들이 내 뒤를, 내 발자국을, 내 전철을 할랐으면 하는 생각으로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월선언 결사로 부처님 출가 정신을 일깨운 수행자들의 걸음은 일상 속으로 번지며 새로운 신행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맑고 향기로운 글과 법문으로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한 법정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는데요. 법정 스님 원적 12주기 기일을 맞아 스님의 생전 모습을 돌아보고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거나 무엇 생각에서 갇혀 있으면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병든 마음이에요. 모든 일은 마음먹기 탓입니다. 마음이 지옥도 만들고 천당도 만듭니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열린 법정 스님 원적 12주기 추모 법회 현장에서 스님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개됩니다. 날카로운 시선 속에 담긴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법정 스님이 창건한 길상사에 모인 사부대중은 스님의 원적 12주기 기일을 맞아 무소유를 몸소 실천한 우리 시대 참 스승을 기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스님께서 글을 쓰시면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천하의 법정 스님이란 그런 호칭을 듣기까지는 스님의 삶이 저렇게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글에 감동을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원적에 들기 전 번거롭고 부질없는 의식을 행하지 말고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평소 승복을 입은 그대로 다비를 해달라는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모 법회도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고자 했던 법정 스님을 기리는 추모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어르신께서 항상 대중생활하면서 또한 기도 일중하고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만들으라 그랬지만은 지혜와 덕이 부족한 제가 특별히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중스님께 또한 많은 신도분들께 깊은 참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순천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을 지어 무소유를 실천했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자 강원도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 홀로 수행 정진했습니다. 스님은 무소유에 대해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고통이 가득한 이 시대, 무소유 정신으로 함축되는 법정 스님의 멈춤과 비움의 가르침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법정 스님 입적 12주기를 맞아 부산에서도 추모식이 봉행됐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 법당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창원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 박수관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장 등이 함께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돌아봤습니다. 경선 스님은 법정 스님이 말씀한 맑음은 우리의 정신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향기롭게는 남을 위하는 이타 정신이라며 모든 이웃과 더불어 살라는 가르침을 받들어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불교계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규모의 스노보드 대회인 달마 오픈 챔피언십이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대표적 겨울 스포츠인 스노보드를 통해 불교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체육 인재를 육성하는 달마 오픈 챔피언십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스노보드를 탄 선수들이 하얀 슬로프로 날아오릅니다. 역동적인 몸 동작에 갤러리들은 연신 감탄을 자아냅니다.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스노보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불자 인재를 육성하는 달마 오픈 챔피언십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 엘리트들도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이 매니아층도 두텁게 지원을 해 주시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달마배 하면 무조건 나는 나간다.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20년간 개최해온 달마 오픈 챔피언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중단되면서 올해 17회째를 맞았습니다. 숱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면서 스노보드 꿈나무 산실로 자리매김한 올해 대회에는 99명이 참가했습니다. 매년 이 달마배를 통해서 불교적으로는 청소년 포교, 또 이 스키장에 이 달마상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 선수에 이렇게 출전해서 경기장에서 이렇게 노는 것만 해도 많은 이제 불교적인 포교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달마 오픈 챔피언십은 최근 들어서만도 평창 올림픽 은메달에 빛나는 이상호 선수를 비롯해 올해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이채훈 선수 등을 배출했습니다. 애초 달마배란 대회 이름도 원력을 읽어낸 호산 스님이 아니라 스노보드 선수들 스스로 지었습니다. 특히 대회는 국제스키연맹 인증을 받아 동계올림픽이나 세계대회 참가 자격 점수도 취득할 수 있어 한층 매력적입니다. 지금 있는 주니어 애들을 저희들이 와서 이런 대회를 열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발굴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애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스님이 뭐 유망주한테 뭐 장학금도 주시고 뭐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불교계가 마련하는 이 대회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 선수들에게 순위에만 연연하지 않는 스포츠 정신도 불어넣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운동 자체를 즐기며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서로를 보듬는 원융화합 정신을 함양하는 데 참된 의미를 둡니다. 달마배가 17회라서 17등한테도 상을 주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진짜 감사한 일이죠. 대회 진행에 참여한 현역 국가대표 선수들도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를 베푼다는 마음가짐에 힘든 봉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불교 아니면 베품 아니겠습니까? 제가 불교를 다니면서 베품을 배웠기 때문에 베푸는 마음으로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고. 국내 스노보드 대회 가운데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의 대회는 불교계가 준비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이 지원하는 불교 시민사회단체 사업으로 보리수아레 등 6개 단체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2022년 불교 시민사회단체 사업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아레 장애인이 가기 좋은 절 조사 연구 사업, 무등 문화마당의 나의 몸 지킴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프리니 환경전법사 육성 과정, 한국 사찰림 연구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찰림 탐방 프로그램 등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올해 10월까지 진행한 사업에 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11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조계종은 시민사회단체 대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불교 시민사회단체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새로운 여성 불자 조직, 가칭 전국 여성 불자회 출범식을 오는 4월 12일 갖기로 했습니다. 포교원은 창립에 함께할 전국 각 지역별 직능별 대표 발기인 1,080명 선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포교원은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해 사찰, 단체,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발기인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종단의 대표 여성단체가 될 전국여성불자회는 각 분야에서 신행과 포교 활동을 주도하는 여성불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울산 정토사 어울림합창단의 제5회 정기연주회가 울산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불교 성악곡과 가곡 위주로 꾸며진 어울림합창단 공연에서는 삼경에 피는 꽃, 산사의 저녁 등 찬불가와 정토사 회주 덕진스님 시 노래집에 수록된 어머님 교훈, 우리는 좋은 인연 등이 연주됐습니다. 또 브라보 아코디언 앙상블과 관악기 연주자 김영찬, 성악 중창단 ENI의 특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정토사 회주 덕진스님은 정토사 어울림합창단은 평소 천도제나 법회에서 찬불 성악곡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번 연주회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자원봉사단체인 대구 불교 호스피스 센터와 장애인 신행단체 대구 대광 맹인불자회가 자비나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광 맹인불자회 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구 불교호스피스센터 센터장 만경스님, 지도법사 다정스님, 종진스님, 이재달 대광 맹인불자회장 등이 참석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나눔 활동에 서로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대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갖고 가고자 오늘 앞으로 호스피스 일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대광불자의 회원 후원자 여러분들과 동참해서 좋은 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립 대구 능인고등학교가 씨름부 연습장과 특별교실 등을 갖춘 지혜관을 준공했습니다. 씨름부 연습장은 일선 학교에서 보기 힘든 최신 시설을 갖춰 학교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능인고등학교에 새롭게 세워진 지혜관. 기존의 노후한 건물을 허물고 1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했습니다. 지혜관은 지상 3층, 연면적 1,090여 제곱미터 규모로 씨름부 훈련장과 도서실, 의학실, 그리고 미술실과 음악실 등의 특별 교실이 들어섭니다. 능인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조계종립 능인학원은 지난 24일 지혜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밖에 음악실, 미술실, 도서실, 기술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춘 특별실을 통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관의 준공을 발판으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부응하는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행복한 학교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100년 역사의 미래를 향해서 운비할 것입니다. 지혜관 준공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36억여 원. 동문 졸업생들이 직접 국비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데다 자체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해 힘을 보태면서 적지 않은 예산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씨름부 훈련장이 너무 낡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나 걱정을 하던 끝에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께 상의를 드렸더니만은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런 멋진 건물이 준공된 것 같습니다. 지혜관이란 이름에는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 혁신을 주도할 창의 융합적 인재를 육성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름을 지혜관으로 해주셨는데 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 아이들이 밝은 눈으로 옳음을 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특히 지혜관 1층에 조성된 씨름부 훈련장은 크기는 물론 체력 단련실과 휴게실 등의 시설이 국내 일선 학교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991년 재창단에 교기 종목으로 지정된 뒤 크고 작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고 천하장사 정경진 선수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능인중고등학교 씨름부. 최고의 시설을 통한 앞으로의 활약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능인고등학교는 지혜관 준공으로 명문 사학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사찰림 전문 연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의 제6대 소장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 환경과학과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지난 주말 이사장인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주재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어 오충현 교수를 신임 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오충현 교수는 서울시립대 조경학과를 졸업한 뒤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생물 영역 지도인 도시 비오톱 지도를 국내 최초로 제작해 우리나라 도시 생태계 회복에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 항상 같이 해온 사찰림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사찰림이 가진 가치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중요한 연구소의 역할을 맡은 만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사찰림연구소 부소장으로는 산림자원 전문가인 조계중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가 신임 이사에 봉은사 교무국장 덕산 스님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사찰림 연구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사찰과 사찰림의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측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전현선 전 사찰림 연구소장을 위촉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수행가풍을 확립한 구하당 천보대종사를 연구한 논문으로 첫 박사 학위자가 배출됐습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주간 소임을 맡고 있는 오심 스님은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근대불교 종단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구하천보의 변혁적 리더십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구하대종사의 손상좌이기도 한 오심 스님은 논문에서 구하대종사는 근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이면서 통도사 주지로서 지적 자극과 개별적 배려 등을 통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에게 은밀하게 자금을 전달했고 만해 스님이 통도사에서 학인들을 지도하고 불교 대전을 집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난 2일 별세한 고 이여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연결식이 모레인 3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치러집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고인의 장례위원장은 황희 문체부 장관이 맡았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3.1절을 앞두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친필 휘호인 전대법륜을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대법륜은 거대한 진리는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지난해 조성한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으로 이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지급됩니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2,670억 원을 들여 6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전원에게 연간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